저는 사회와 문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프리랜서 작가 정재혁입니다. 아마도 가장 오래 취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장애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장애인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도쿄에 관심이 갔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막 100년에 한 번이라는 재개발이 굉장히 도시 전체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연호도 바뀌었고 하나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찾아온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있었는데 그 안에서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장애인들은 변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뭔가 가치로 삼고 있는데 이렇게 변화하는 도시 안에서 장애인들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갖게 됐고 그래서 조금씩 찾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애인이라고 하면 별 관심이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장애인들은 그와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Let me down easy. For your love for me is gone. Let me down easy. Since you built to stay here alone. I know it's all over, but the last goodbye. Oh, let me down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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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리뷰할 아이템은 어느 구두 닦기 대회 우승자입니다. 이 대회는 단순히 말해서 정말 구두를 누가 가장 잘 닦는가를 겨루는 시합입니다. 한 켤레 구두를 자신들만의 스킬로 닦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어떤 즐거움을 관중들에게 주는가까지 포함해서 심사가 된다라고 해요. 그렇게 구두 닦기가 단순히 허드렛 일이 아니라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쯤에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그거는 2019년에 일본의 구두 닦기 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20대 우승자가 탄생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바로 테라시마 나오키라는 당시 29살이었던 앳된 얼굴의 청년이었습니다. 저한테 이 뉴스가 놀라웠던 이유는 3개의 작은 논란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 구두를 닦기 기술을 겨루는 대회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술을 연마하고 갈고 닦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대부분 20대, 30대 젊은이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장인들을 취재하기 시작한, 쫓기 시작한 이유이자 계기인데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구두 닦기를 그냥 구두 닦기, 쿠츠 미각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슈샤이나로라는 명칭도 쓰는데요. 이는 단지 구두 닦기가 허드렛 일이 아니라 하나의 엄연한 직업이자 직종, 일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바람과 의도를 담은 명칭이기도 해요. 일본에서는 이 사람 이후에 구두 닦기는 구두 닦기 장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은 하세가 유야 씨라는 일본에서 지금 가장 구두 손질 장인으로 불리는 브리프트 H의 대표입니다. 하세가 씨에게 구두 닦기는 길가, 노상의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대표적인 부톤이라고 불리는 명품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아오야마의 가게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술을 마시는 바를 컨셉으로 매장을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방문을 해보면 가게 안에 바 테이블이 비치되어 있고 거기 앉으면 정장을 갖춰 입은 직원들이 와서 메뉴판을 보여주면서 소위 접객을 하죠.
그런데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하세가와 유아 씨는 왜 도대체 굳이 구두 닦기 장인이 되었을까요? 그는 일반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거기 어떤 피로감을 토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영업을 하다 보면 뭔가 자신의 영혼까지 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 역시 그런 어떤 피로감을 느꼈고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는 신사복 매장, 신사복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취업이 잘 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길가에서 2,000엔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벌이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게 구두 닦기였어요. 아마 그가 샐러리맨 출신이어서였을까요? 당시 일본에서는 구두 닦기가 10분에 500엔 정도의 시가였는데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하루에 7,000엔을 버는데 구두 닦기는 500엔이니까 10명만 닦아도 5,000엔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샐러리맨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도쿄역으로 나갑니다. 구두 닦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술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힘든 시기도 있었다라고 해요. 손님들한테 막 클레임도 받고 그래서 나중에 한 손님이 너는 너무 솜씨가 형편없으니까 잘하는 베테랑들을 좀 찾아서 보고 배워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냥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왠지 내 마음에 깊게 박히는 말들이 있는데 아마 하세가 씨에게는 그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하세가 씨는 베테랑 구두 닦기 장인들을 찾아가서 멀리서 관찰하고 배우고 그리고 실제 자신의 구두를 맡겨보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아마 노하우도 생기고 테크닉도 많이 늘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심지어 하세가 씨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서는 상황까지 벌어지는데요. 근데 하세가 씨는 단순히 이거를 하나의 허드렛 일 그냥 이렇게 하다 말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 일로 생각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구두 닦기 손질에 관련된 기술들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2008년에는 하나의 전문 회사 브리프트 H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길가가 아닌 길가의 콘택트 박스가 아닌 도쿄의 부촌 아오야마에 매장을 만들고 그것도 남성들의 아지트라는 인식이 있는 그 공간 바의 형태로 매장을 꾸리면서 구두 닦기가 허드렛 일이 아니라 전문적인 서비스이자 하나의 문화일 수 있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하세가 씨는 1984년생이거든요. 물론 구두 닦기 장인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50대 이상이거나 당시 하세가 씨가 일을 시작하던 무렵만 해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조금 당연히 기피하게 되는 직업으로 굳이 택하지 않는 그런 직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세가 씨는 자신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끝까지 하나의 직업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장인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장인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떠올릴까요? 아마도 고집이 센, 강고한, 자기의 원칙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그런 노인의 얼굴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쿄에서 만난 장인이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30대, 또 유연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왜 굳이 장인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멸종되어 버린 것 같은 혹은 멸종되어가는 장인들이 어떻게 일본에서는 계속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밀레니얼 장인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그래서 장인은 더 이상 직업이 아닌 일과 삶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우리는 일과 삶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했었잖아요. 그래서 왜 퇴근 시간 이후에는 카톡도 보내지 말라는 회사에서 룰을 만든달지. 근데 그렇다는 거는 굉장히 그 일이 나의 삶을 뭔가 피폐하게 한다라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경계가 심히 팽배했다라고도 느끼거든요. 근데 그러한 삶의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장인의 경우에는 일과 삶이 그냥 하나예요. 분리해야 될 일과 삶이 없습니다. 일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일. 그래서 일이 즐거우면 내 삶도 즐거워지는 거고 내 삶이 즐거우면 일도 즐거운 거고 내 삶 안에서 일과 일상을 분리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내가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나의 일상에서 어떻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좀 더 퀄리티가 좋은 소위 말해서 웰리스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된 오래된 장인 이미지는 지금 굉장히 변화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전통을 지키기 위해 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하는 내 일을 무직하게 끝까지 밀어붙이기 위해 변화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태도로 남아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어떠하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치를 느낀 것을 정말 묵묵하게 행하는 어떤 그런 과감함, 행동력, 도전 정신이 지금의 밀레니얼 장인을 장인이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밀레니얼 장인은 나의 역사를 계승한다. Your head down.